예, 저는 인천 송도에 그 실거주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노원구 상계주공 7단지 장기임대 사업자 등록한 지 1년 반이 됐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집들이 다 외곽이고, 네. 그 외곽이어서 예. 이거는 제가 그 투자 가능한 그 3억 선에서 예. 그나마 그 서울에 조금 더 나은 것으로 투자를 고려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관심을 두고 있는 게 네. 있는 데가 첫 번째가 광명 뉴타운 광명 4구역, 뉴타운. 네. 2구역, 예. 11구역. 11구역. 예, 두 번째는 예. 수색 증산 뉴타운 예. 6구역입니다. 6구역. 예. 네. 그런데 그 수색 증산 같은 경우는 제가 대출을 좀 많이 내야 돼서 네.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대출까지 생각하시면서 투자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곳들 중에서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 좀 고민이 있으신 거네요? 네, 그 투자처와 또 하나 두 번째 또 질문은 그 향후 부동산 그 전망에 대해서 네. 그 조정을 받을 것이라는 견해들도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부동산 전망 궁금하시다라는 거죠. 네, 이 시점에서 제가 대출을 포함해서 네. 이렇게 지금 사야 되는지 아니면 연말까지 지켜본 뒤에 분양가 상한제 실시되는 거 확정되고 예. 조금 기다렸다 사야 하는 게 좋을 건지 이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 다 받아 적으셨거든요. 바로 바꿔서 고민 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평소에 유익한 방송 잘 보고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이 목소리가 차분하고 심사인당 같으세요. 아주 편안합니다. 제가 질문을 들으면서도 네. 아주 요리 탁 이게 좀 이렇게 질문도 깔끔하고요. 고맙습니다. 자, 일단 앞으로 부동산 전망 말씀드리겠고요. 본인의 투자법 그리고 물어본 지역 말씀드릴게요. 네. 이 부동산은요. 네. 지금까지 우리 기억나는 거 85년도부터 보자고요. 항상 출렁출렁 지금 네 번째 해왔죠. 그런데 여기 85년도에 한 5천만 원 하는 아파트가 지금 한 20억 정도 해요. 좀 싼 데는 한 10억 하고요. 네. 이게 참 보면 항상 보면은요. 조정을 받는 듯 하면서 또 오르고 조정 받는 듯 이렇게 오르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릴 때는 화폐 가치의 하락 부분이 덜 내리도록 만들고요. 오를 때는 화폐 가치 하락 부분이 더 올려서 선호도를 증가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정을 받더라도 항상 오를 지역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네. 이 부분을 좀 미세하게 내려다보면 우리 시청자님은 이게 이런데 오를 때는 남들보다 더 벌면 되고요. 네. 내릴 때도 더 벌면 돼요. 보합세일 때도 벌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한테는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 올해 이제 이미 조정이 들어갔는데 네. 이 올해 19년도 2019년에도 사실은 상반기에 부동산 서울 같은 경우에 많이 흔들렸어요. 좀 어느 정도 빠졌다가 다시 올랐죠? 네. 오른 이유가 뭔지 아시죠? 잘 모르겠어요. 정부가 올 10월 달부터 네. 분양가 상한제 한다고 하니까 네네. 갑자기 시장이 꽁꽁 얼어서 이제 조정받고 있는데 네. 분양가 상한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공급을 줄이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아파트와 기존의 새 아파트에 활력을 넣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또 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관된 규제가 오히려 가격을 매물에 대한 희소성을 높여가지고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분양가 상한제하면 가격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신규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네. 사람들은 여기 보면 동영상이나 이런 보면은요,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거 안 해봐가지고 분양가 상한제가 뭔지 몰라요. 규제면 무조건 가격 내리는 줄 알고 폭락론자들은 무조건 조정받고 가격 내린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건 머리가 두뇌가 단세포들이라 그래요. 1차적 시기가 있고요. 2차적 시기가 있어요. 이 분양가 상한제는. 네. 이 1차적 시기에는
단지 재개발 재건축을 좋으면 근데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분양가 상한제로 하려면 추가 부담금은 늘어가겠죠, 그죠? 네. 그러면 이 추가 부담금으로 인해서 조합원들의 이익은 줄어듭니다. 네. 네. 그럼으로써 공급량이 줄어들어요. 이게 1차적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걸 좀 더 세분화해서 보면은요, 요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이제 이게 그 건설사하고 재개발 재건축 조합하고 틀린 부분인데, 요 추가 부담금이 어떻게 작용을 되냐면, 예를 들어서 기업이나 건설업체 있죠. 네. 이 건설업체 기업들은 만약에 100채를 지었다. 그러면 100채를 다 매각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건설사는 분양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는 당장 분양가 상한제에 걸치니까 이 사람들은 손실이 나요. 건축 인건비는 높고 땅값은 높고 이익이 제대로 창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공급을 안 하게 돼 있어요. 네. 반대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은요, 만약에 100채를 지으면 조합원들이 70에서 80채를 가져가고 20에서 30채는 분양을 해요. 네. 조합원들이 가져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반 분양은 20, 30%밖에 안 되거든요. 네. 이 분양을 해가지고 건축비 손실 나는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추가 부담금은 좀 늘어나겠죠. 또 조합원의 네. 분양가는 높아지죠. 네. 그런데 이분들이 팔아먹은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은 자기 7, 80% 2차적 시기로 가면 계속 보유하고 있다예요. 그리고 네. 건설사들의 공급을 끊었다는 거죠. 그러면 희소성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프리미엄이 증가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부동산이라는 거 있죠. 유형의 자산이에요? 무형의 자산이에요? 유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차장님은 부동산을 유형의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인천에 지으나 서울에 지으나 가격이 부동산 건축비는 같잖아요. 근데 인천은 5억, 서울은 20억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예, 예. 이게 뭐냐면 오늘부터는요. 우리 시청자님은 이 아파트 있잖아요. 요걸 유형을 가장한 무형의 자산으로 보세요. 선호도에 의해서 가격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가격만큼 오른다라고 믿으세요. 그래서 논리적인 사람이 부동산 투자에서 잘 안 되는 이유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차적 사고에서는 희소하고 공급이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요가 몰리잖아요. 네. 아파트를 추가 부담금 계산하고 건축비 계산해서 땅값 계산해서 얘 얼마 이렇게 하면은 도저히 아파트를 비싼 가격으로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선호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릅니다. 네. 예, 요거 이해를 하시고요. 안 되면 또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거 그거 한번 볼게요. 시선자님은 아까 문의하신 게 자 이제 무형의 자산 쪽으로 생각을 하고 가보자 이거예요. 그죠? 광명하고 아까 물어보시기를 여기 월드컵 경기장 앞쪽에 있고 상암 DMC역 앞쪽에 있는 수색 증산을 물어봤어요. 그죠? 네. 수색 증산 뉴타운하고 광명 뉴타운하고 우리 시청자님이 어느 쪽에다 더 비싸게 살 것 같아요. 같이 건물이 지어졌으면. 수색 증산을 사고 싶겠죠. 그러면 당연히 수색 증산이겠죠. 네. 예. 그런데 대출을 받는데 부담이 되죠. 또 돈이 인력 더 들어가니까 그죠? 그렇죠. 그 인력 대출 부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자를요. 한 3, 4년 동안. 이자 부담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수색 증산을 하세요. 쉽죠? 아. 이해 가세요? 대출금이 좀 많아지더라도 예. 투자금에 대한 부담이 생기더라도 이자를 제가 부담할 수 있다면 예. 증산을 사는 것이 맞다라는 이자 말씀이신 인력의 거예요? 이자보다 수색 증산이 네.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요. 1번. 아, 네. 1번. 여기 거기 보면은 수색역하고 네. 상암 DMC역 있잖아요. 예. 민자 역사 개발합니다. 네. 그다음에 그동안 6년 동안 표류해왔던 6년 동안 서울시에서 표류시켰던 롯데 백화점 자리 있죠. 롯데 백화점하고 롯데몰 네. 이거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보험 하나가 있어요. 상암 랜드마크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랜드마크 부지
이거 개발해야만 합니다. 근데 얘들이 모두가 뭐예요? 주택이나 아파트가 들어오는 게 아니죠. 상업 및 업무시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양질의 직장이 생기는 거죠. 고액 연봉자가 들어오는 거죠. 여기가 더 많이 오릅니다. 광명은 헌 아파트가 많고 새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새 아파트에 대한 니드에 의해서 가격이 오른다면 여기 수색증사는 새 아파트와 지역 가치의 상승으로 해서 가격이 오를 때 더 많이 오를 지역이라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지금 가격이 아파트는 다 완성이 돼서 조정을 받겠지만 재개발, 재건축은 요 완성을 못 보고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더 오를 부분이 있다. 근데 옛날처럼 많이 오르진 않지만 안전하게 오를 부분이 있으니까 수색 증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예, 야, 금방 깨달으신 것 같아. 네.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